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스카이워터가 멀티빔과 협력 발표했는데 정작 아이온큐의 중요한 부분은 쏙 빼고 발표문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공장과 장비 회사의 협력이지만 그 안에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생산 속도를 좌우할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전자빔 리소그래피는 마스크 없이 전자로 칩 회로를 직접 그리는 방식인데 수십 년 된 기술이지만 빔 하나가 점을 하나씩 찍어가며 그리다 보니 늘 양산에 쓰기엔 너무 느렸습니다. 멀티빔은 이걸 병렬로 풀었는데 작은 전자 기둥 수십 개를 배열해 동시에 그려서 양산에 쓸 만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점을 찍던 것을 수십 명이 한꺼번에 찍는 식이라 속도가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죠. 공장 입장에서는 포토마스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고 설계로 바꾸면 다음 분기가 아니라 다음 웨이퍼에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왜 하필 아이온큐에게 적용이 되느냐? 아이온큐의 큐비트는 이제 반도체 칩이 됐기 때문입니다.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의 전자식 큐비트 제어는 트레비온 하나를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걸 표준 반도체 위에서 올립니다. 레이저 대신 전자 회로로 제어하는 것인데 이온 트랩이 까다로운 광학 문제에서 공장에서 풀 수 있는 제조 문제로 바뀝니다. 예전엔 레이저와 거울을 정교하게 맞추는 광학 기술이 관건이라 양산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반도체 공정으로 찍어내면 되니까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젠블릿 2026 행사에서 인더싱 최고 재무 책임자는 256 큐비트 시제품이 파운드리 협력 덕에 9개월에서 10개월에 걸릴 걸 단 2달 만에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기간이 5배 가까이 단축됐다는 것인데 양자 컴퓨터를 마치 일반 반도체처럼 빠르게 시제품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풀 문제는 대부분 끝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멀티빔이 처음 장비를 납품하는 곳이 스카이워터 블루밍턴 공장이고 아이온큐가 인수하려는 그 공장이 이미 장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큐비트 개수가 헤드라인 주목을 받는 동안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의 제어 기술이 아이온큐 하드웨어 공장이 빠르게 고쳐 만들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꿔놨고 아이온큐는 그 공장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를 바꿀 때마다 분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웨이퍼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 개선 속도 자체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컴퓨팅은 늘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게 하나이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게 다른 하나인데 후자가 훨씬 더 느리죠. 그래픽 처리 장치가 좋은 예입니다. 이 칩은 여러 해 동안 있었지만 AI가 등장하고 나서야 사람들을 그거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연산을 빌려 쓴다는 걸 따로 설명할 필요도, 어떤 작업이 왜 다른 칩에 어울리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업체와 AI 기업, 개발자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기업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클라우드로 연산을 빌려 쓰고 특수한 칩에 특정 작업을 맡기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이런 식의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양자는 그렇게 닫힌 시장을 그대로 물려받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가 데이터 센터에 자리 잡기까지 클라우드와 AI 업계가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 양자는 그 길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이 이미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만드는 일을 쉽게 해주지는 않지만 특화된 연산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걸 앞으로 20년간 고객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만든 크리스 밸런스는 양자 컴퓨팅이 컴퓨팅 혁명을 빠르게 압축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선 기술들이 수십 년에 걸쳐 넘은 시장의 벽을 양자는 그 길이 이미 닫혀 있어서 훨씬 짧은 시간에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스페이스X 팰컨 9이 아이온큐의 새 위성 아카디아 10을 지구 저궤도에 올렸습니다. 이 위성은 광통신 단말기를 실은 첫 상업용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인데 합성 개구 레이더는 구름이나 어둠과 상관없이 지표를 또렷하게 찍는 기술입니다. 광통신 단말기는 전파 대신 자유공간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지상국으로 내려보낼 때 생기는 병목을 풉니다. 위성이 찍은 방대한 데이터를 느린 전파로 내려보내니 늘 막히던 걸 레이저로 바꿔서 한꺼번에 빠르게 쏟아낸다는 것이죠. 위성 사이를 레이저로 잇는 방식은 대기권 위에서 오가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 수 기가비트까지 데이터를 보냅니다. 아카디아 10은 지금 초당 2.5 기가비트로 시험 운행 중인데 기존 전파 방식의 2배에 이르는 속도죠. 촬영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궤도 메시에 바로 넘기니까 지상국을 몇 시간씩 기다리던 걸 몇 분으로 줄입니다. 정찰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손에 넣는다는 건 군과 정보기관의 결정적인 강점이라 이 기술이 국방 수요와 곧장 이어집니다. 아이온큐는 이 하드웨어를 미국 우주개발국의 국방우주구조와 곧바로 맞물리게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방 표준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건 군용 위성망에 끼워 넣을 자리를 미리 확보해뒀다는 것이죠. 같은 광통신 링크가 언젠가 양자 기술을 실현하려는 기반이 되는데 아이온큐는 우주에서 양자키 분배로 도청 없는 통신을 구현하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양자 회사가 우주에 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더 나은 센서를 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 건축과 양자 기술이 만나는 우주 기반 인프라를 짓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주 양자 통신은 아직 실험 단계라서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포석으로 봐야 합니다. Q2B 도쿄 컨퍼런스에서 아이온큐의 마사코 야마다가 주목할 만한 진전을 발표했습니다. 기초 AI 모델을 보완할 희귀한 데이터가 소량일 때 양자 머신러닝이 이미 기존 방식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전력망의 결함을 잡아내고 의료검사에서 이상을 찾아내고 차량의 문제를 진단하는 실제 응용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데이터가 귀하거나 정확도가 곧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양자의 강점이 그대로 살아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가 넘칠 때는 기존 방식이 잘 통하지만 희귀병처럼 진단 표변이 적은 영역에서 양자 머신러닝이 빛을 발한다는 게 핵심이죠. 아이온큐는 시노시스와 협력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7에서 15%를 줄였고 주요 세 클라우드에서 모두 쓸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세 가지 클라우드에서 모두 돌아간다는 것은 기업이 쓰던 환경을 안 바꾸고도 양자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양자가 이론 속 약속이 아니라 AI를 보완하면서 실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정책의 큰 방향의 전환이 있는데 얼핏 양자와 무관해 보이지만 이 변화가 아이온큐 같은 미국산 첨단 기술 기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젯밤 연설에서 효율에서 주권으로 미국 경제 독트린이 결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을 불러내며 산업 역량을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국력의 토대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이 제조업을 국가 근간으로 봤던 것처럼 산업 생산 능력 자체를 안보의 핵심으로 다시 보겠다는 것입니다. 비용만 쫓아온 세계화가 미국을 공급 차질과 지정학적 압박, 기술 유출에 노출시켰고 이제 이조는 더 이상 무해한 교역의 특징이 아니라 전략적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시스템, 첨단 제조, 연산 인프라가 주권 역량으로 다시 자리매김되고 공급망은 효율보다 충격을 견디고 적의 압박에 버티는 능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싸게 만드는 것보다 위기에도 끊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해진 것인데 이것은 더 높은 비용과 끈질긴 물가 상승을 감수해야 하겠다는 뜻이지만 워싱턴은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이 전환은 구조적인데 자본은 정책을 따라서 전략산업으로 흘러가고 적대국 공급망에 묶인 기업은 갈수록 할인을 받게 됩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미국 안에서 푸는 아이온큐의 풀스택 구조가 바로 이 주권 흐름에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경쟁사들이 외국 파운드리의 칩 제조를 맡기는 동안 아이온큐는 스카이워터 인수로 미국산 공급망을 통째로 갖추니 정책 자금이 향할 자리에 미리 서 있다는 것이죠. 방금 설명해드린 데이터들만 봐도 가슴이 뛰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미 연방정부와 백악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들을 분석하던 중 제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국가안보 마스터 플랜의 실체인데 펜타곤의 자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로드맵의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온큐를 둘러싸고 들려오는 국방부 계약 소식들, 시애틀 공장 건설, 이게 과연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세 개의 정부 공식 문건을 보면 이 모든 행보가 미 연방정부의 오래전부터 기획한 국가적 차원의 로드맵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미 연방정부의 양자과학의 최신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NQI 2025 연례보고서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던 예산이 22년부터 25년 제한안까지 자그만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른 과학기술의 예산은 조정받는 와중에도 양자 예산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금의 출처를 봐야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곳을 보면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항공우주국 등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그 아래 적힌 이 문장, 국방부 양자연구 프로그램의 확장, 보이십니까? 국방부가 직접 개입해서 예산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은 양자기술을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이 기술을 당장 전장에 어디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두 번째 문서, 에이타크에서 발행한 양자기술 분석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국방부가 진짜 원하는 핵심 기술인 퀀텀 센싱, 양자감지의 실체가 적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양자감지 기술이 원자 수준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보면 조나단 다울링 같은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한 파트를 보시면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한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 바로 내비게이션, 항법을 콕 집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조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25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치명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전에서 적군이 GPS를 차단해버리면 기존의 첨단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하지만 아이온큐의 양자 센싱 기술이 탑재가 되면 GPS 신호가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미국의 최첨단 국방 인프라 그 자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아이온큐 개별 기업이 혼자서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건은 백악관 성과 보고서입니다. 이건 국가 최상위 기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전략 로드맵입니다. 2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백악관은 양자정보 과학을 가리켜 경제 번영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단순한 산업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핵심 과제라는 뜻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 거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의 역사적 리더십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양자 이니셔티브에 서명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최초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에너지부, 국립연구소 등 5년간 최대 6억 2,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터져나오는 아이온큐의 긍정적인 뉴스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부터 백악관과 국방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마스터 플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미 거대한 자본의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이 확실한 흐름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로드맵 속에서 미 국방부의 막대한 예산을 흡수할 기업이 과연 아이온큐 하나뿐일까요? 아이온큐가 전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한다면 이 양자칩을 실제 국방 인프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초정밀 부품을 공급하거나 특수환경 테스트를 담당하는 핵심 밸류체인 파트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아이온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때 그 옆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숨은 파트너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백악관, 국방부 그리고 각종 글로벌 리포터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찾아냈습니다.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을 나눠 가질 아직 시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단 하나의 핵심 파트너 기업입니다. 이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대신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버튼 하나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영상에서 바로 종목명을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해버리면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이지만 양자 관련 부품주 특성상 시가총액이 가벼워 방송에 노출되는 순간 단기 세력들이 진입해 주가를 크게 흔들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양자 섹터는 정부 정책이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0% 무료 이벤트라고 적혀 있죠.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는 대장주답게 뚝심 있게 장기 투자로 이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 파트너 기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나는 아이온큐 하나만 들고 가기엔 포트폴리오가 다소 불안하다. 미 국방부 예산이 집중되는 진짜 숨겨진 수혜주를 바닥에서부터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바로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본격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